이분은 한의학자인데 한의학자면서 한의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불법 의료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중국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하실 때 이분이 1915년입니다. 일본에서 내과 의사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1911년생이세요. 이분도 이제 100세 가까이 되면서 신화나 시대학기 이양반 같은 경우도 TV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일본 TV에 봅니다. 그리고 건강체조도 만들고 100세 여기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 그래서 이제 레즈리버라고 하는 1910년생에 재즈 페니비슬이라고 펜처럼 생긴 가는 그 악기가 있습니다. 재즈 트럼펫부터 시작해서 재즈 악기 많이 다루는데 이분도 현역으로 뉴욕 맨하탄 소호에서 매주 금요일날 연주회를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코 은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타이어리와 방문을 쓰고요. 또 하나가 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터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다 A를 붙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어버터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타임즈에서 보면 세계를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2011년도에 어버터리티라고 하는 책이 세계를 당장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나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우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뛰어넘어서 나이는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의사입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근데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얼굴은 늙었다고. 얼굴 늙었다. 75세보다. 70보다 늙었다. 57세요. 57세예요? 이분이? 예, 이건 57세 모습이고 72세 때 사진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네. 아주 그 유명한 이분이 57세의 그런 몸매를 가지고 분인데 닥터 제프리가 더 라이프 플랜이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써갖고 57세부터 자기가 몸을 단련해서 72세 때 낙석되어 있는 것들을 아주 시대에 큰 영웅이 됐습니다. 럭키드고 한 것들을 보고 이번 72세부터 TV에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가 75세인데 닥터 제프리라고 치시면은 유튜브에서 이분이 유명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나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 모터리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데 부정하는 단어로 A를 붙여서 어모터리티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어모터리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어요. 황덕창이라고 하는 작가가 번역을 해갖고 어모터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닥터 제프리가 더 라이프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57세 사진, 72세 사진 이거를 그러면 몇 년? 18년 차이나? 놀랍죠? 그게만 보면 그러니까 50원저리에서 시쳇말로 다 산 것처럼 계시면은 그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봐서 50대는 지금 딱 식사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난 12시 고나이 또인데 아직까지 해가 쨍쨍하게 지어서 시간이 지나서 밤 12시까지 가려면은 지금까지 오랜 지내는 시간만큼 또 시간이 남죠. 보통 인생의 최고 정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홍 선생님은 언제 최고의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40, 50대. 40, 50대.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이었던 거 있어요?
선생님은 언제쯤이세요? 아직 안 하고 아직 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도한 답을 처음 주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하고 아테네의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아폴론도 있고 아테네 신도 있고 그런 신전에서 디오게네스도 나오고 제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 아르키메데스, 피타고라스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독특한 자세와 모양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라파엘로가 교황이 자기 서재에 마음에다 그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거기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노화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 주제가 노화. 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승과 제자가 맨 가운데서 붙습니다. 플라톤이 스승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손을 위로 향하고 있어요. 손을 보면 머리가 대머리 가깝고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성성이 남아서 이렇게 걸쳐져 있고 젊은 청년의 모습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서서 아래로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그 자세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추하고 고집불통이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플라톤은 경험과 지혜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진다고 하는 손을 보시고 있어요. 플라톤은 손을 올리고 있어요. 중간 허리 아래로 누르고 있고 플라톤은 손을 올려서 운동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나라고 하는 것들 미술사에서도 보게 되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사과를 가지고 보면 사과가 맨 마지막에 서리를 맞고 난 사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죠? 풋사과도 있죠. 열매가 과일을 맺어서 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생의 절정이라고 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태양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난 12시를 얘기하지만 사과로 얘기할 때 과일로 얘기할 때는 석양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 얘기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식사하셨잖아요. 식사하셨는데 저희는 서양 교육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교육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영국에 가서는 판판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감이. 어치들은 자기가 값을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배웁니다. 밥 먹으러 갈 때 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밥 먹을 때 계산을 서로 하겠다. 그 베이비 세대. 그 다음 세대 느긋하게 나간다. 내 돈만 나간다. 더치페이. 그럼 그게 합리적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치페이의 반대말이 라운드페이입니다. 영국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페이가 돌아가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잖아요. 그러면은 6사람이 내면 6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6사람이 다 음식을 다 돌아가면서 돈을 낼 동안에 결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먹었다면 그 공동체 집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이 있다 보면 그 한 사람을 찾아요. 누가 빠졌다고. 다음에 식사할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2사람이 빠지면 6사람이 되도록 모여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라운드 페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더치페이만 합리적이냐? 아니죠. 우리나라가 서로 돈을 내겠다고 앞서서 계산을 서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은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갖고 있었던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라고 하는 부분도 젊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세하고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해가 가장 그림자를 적게 한 그 시기를 바라보는
아닐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인생 이만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정화하는 정리하는 시간이고 평정을 얻는 시간이고 세상하고 화해하는 시간이고 실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화해하는 시간은 경쟁에 지쳐있고 경쟁만을 지향적으로 하고 있고 하는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일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대로 남을 중심으로 연기를 했다 보면 인생 일막은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기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일막은 목표 있는 삶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를 몇 평을, 돈을 얼마를 짓기를, 얼마를 산 높이 2000m를 올라가는 그런 목표를 향한 곳인데 인생 일막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와 의의를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인생 1막하고 2막하고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2막에서 인생 1막하고 똑같이 내가 직위를 얼마까지 올라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높은 산을 올라가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재미있는 인생 이막인데요. 세 가지로 일단은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뭐냐면은 남들을 다 배제하고 나만 있는 겁니다. 내가 가수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내가 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게 K-팝스에 가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가수가 되고 싶으면 나는 가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에 집중해서 나를 찾아가는 부분이 첫 번째 우선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무리라고 하는 부분, 아까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경쟁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해서 배제되는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합쳐서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즐기고자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혼자 있으면 남들을 찾아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남을 남에게 베풀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만 챙기면 끝났었는데 내가 길거리에서 미소를 던지더라도 남한테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양보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남에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델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바로 연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아까 끝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라이프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어져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돼 있는 그 다음 시간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8가지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을 행태조사에 만들어지는 8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걸 계속 만나시게 되는데요. 경제, 건강, 직업, 인식, 관계, 생활관해서 주거, 라이프 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 있는 키워드들을 계속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까지 가게 됩니다. 경제까지. 나머지 있는 단어들은
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들은 다음 주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걸 이제 경제까지 가게 됩니다. 경제까지 가서 예스, 노로 스스로가 있는 지금까지 현대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조사됐던 시니어 한 분의 모양입니다. 이분이 소위 말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 현재 있는 상황을 진단을 해본 겁니다. 진단하고 그 진단점들을 연결을 해봤다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게 만점이고 이게 0점입니다. 이게 만점이고 이게 0점이고요. 8가지인 것, 그래서 8가지이기 때문에 옥타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은퇴 전에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레저를 상당히 즐기시는 분이세요. 은퇴 시기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별로 돈을 준비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도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레저는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위 말해서 생애 재설계 관련되어 있는 준비 상황을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상황.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마음은 넓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느끼죠. 자, 현대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정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가서 시니어들하고 멘토링을 하게 되면 시트를 나눠주고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질문지는 따로 있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점검이 되면 자,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점들을 본인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면 그게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적어도 라이프 모델링, 주거, 경제, 직업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 팔각 차트에다가 내가 현재 은퇴 준비 상황들을 개인별로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생애재설계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강의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희들은 프로그램은 강의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절반은 경험 있는 시니어 선생님들이 멘토링으로 절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면 경제는 이런 겁니다 라고 강의를 하고 나면 경제에 관련해서 멘토링을 저희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뭐를 했냐면 요트, 운항, 관광사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신직업 관련되어 있는 과정을 운영했어요. 거기에서 오전에 4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4시간을 멘토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과정들이 전체가 저희 생애재설계 과정이 운영이 됐어요. 아랍의 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랍마리나 센터라고 해서 김포에 있는 그 로토이 플러스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안에 신직업과 요트, 운항, 관광사라고 하는 중장년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이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생애재설계 프로그램인데도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옛날에는 직업교육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 운항, 관광사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요트만 관광사가 무엇이다, 여기에 필요한 요건은 뭐다, 무슨 기술을 배워야 되고 무슨 지식을 알아야 되고 하는 교육을 했는데 시니어들은 2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저희들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생애재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기초역량이라고 해서 경영이라든가 또 재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사무 경영 쪽에서 익숙했던 분들은 그 일들을 잘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으셨던 분들은 잘 몰라요. 사업이라든가 뭐 재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사업 계획을 꾸미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과정들을 앞에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앙코르
그걸 강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스스로가 과정별 강의 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인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결해서 도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만듭니다. 추상적으로만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멘토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완성도를 증대를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이분이 45세입니다. 45세인데 5년 후에 나는 인생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목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50세가 되는 5년 후를 1차 목표로 설정해서 라이프 모델링을 3단계를 형상을 시키고 관계, 경제, 직업 부문을 2단계에 형상을 시키고 건강, 인식, 주거, 생활, 레저 단계를 1단계씩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죠? 아니 내가 그냥 그림만 그려놓는 게 달성이 되느냐? 어떻게 달성할 거냐? 바로 이제 이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액션 플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1단계 상승시킨다. 제일 쉬운 부분이니까 쉽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없는 게 담배를 끊는다. 그죠? 제거. 아예 없애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다. 없애는 거죠. 담배라고 하는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자, 뭘 줄이느냐? 술 먹는 걸 줄이냐? 육식을 줄이냐? 그 다음에 뭘 늘릴까요? 걷는 걸 늘리거나 운동을 늘리겠어요. 무엇을 창조할 거냐? 새로운 운동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해서 함께 운동하거나 운동법을 배우거나 새로 창조하는 거죠. 자, 경제활동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사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아예 사는 건 안 산다. 쓰던 것만 쓴다. 뭘 줄이느냐? 쓰레기를 줄인다. 뭘 늘리느냐? 쿠폰 사용하는 것들을 횟수를 늘린다. 뭐를 창조할 것이냐? 새 통장을 만든다. 전략적인 거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멘토링 과정에서 그 질문하고 답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실천하고 개선하는 정도를 선생님들하고 꾸준히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많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멘토링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사진 작가와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시는 3시간 프로그램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프 모델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 중 하나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개념을 조금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차가워요. 꼭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은 감정인 것 같아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보이는 은행이 경마하는 아이고, 잘못. 동영상이 잘못 뽑았네. 일단 시작했으니까. 아이고, 동영상이 잘못 뽑았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의미가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게 다 물어보면
좀 모아요. 결과도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나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뭐 져가지고 막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그런 거.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하는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차인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그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쉬는 분이 없네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그 감성들, 우리가 놓치고 잊었던 것들을 찾아내서 다시 본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생애 재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기왕에 뭐 이렇게 좀 종료가 됐으니까 잠시 쉬셨다가 다음에 조금 길게 짠한 마음을 좀